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산회계 1급 실기 강의를 맡은 이유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출문제 64회 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176페이지예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의를 찍으러 왔어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되게 지치실 것 같은데 조금만 힘내시고요. 더울 때 지치는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교수 질문방이나 회원방에 좀 올려놔 봐주세요. 너무 지쳐서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오늘도 힘을 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죠. 자, 176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제가 65회를 찍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깔아서 입력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올려주세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1번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를 해서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 부분 추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에 뭐라고 써 있나요?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적정한 거래요. 다음 손익계산서만 수정하라는 말이겠죠.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어떤 게 틀린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쭉쭉쭉 보니까 복리후생비 금액이 좀 달라요. 1,566만 9,300원. 또 쭉쭉 내려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겠죠. 기부금 금액이 다르네요. 19만 원이 아니고 190만 원. 당기순이익이 보니까 4,382만 6천 원이어야 돼요. 저희 프로그램 볼까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입력했구나. 확인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별도로 설정할 거래요. 추가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서 등록하겠습니다. 코드는요, 537. 계정 과목 창고 임차료. 성격은 제조 경비 5번. 추가로 현금 적유나 대체 적유로 입력하세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입력하고 나오면 됩니다. 3번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해 종업원을 거래처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하면 되겠죠. 코드 800번. 성명 이성실. 얼마나 성실하면 이름도 성실일까요? 자, 유형은 3번 동시. 추가로 있는 거 없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됩니다. 뭔가 64회 때도 큰 1번 문제는 10점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 그러면 2번 문제 일반전표 입력 같이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178페이지입니다. 네, 1번 문제 볼게요. 영업관리팀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1번 7월 17일.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 치셨죠? 축의금? 그런데 직원 축의금이죠. 축의금이긴 축의금인데 직원 축의금이라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지급은 현금으로 했습니다. 차변에 직원 축의금 복리후생비죠. 대변에는 현금. 네, 영업팀이니까 저희 800번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시집을 못 가서 네, 문제를 막 축의금 이런 거 나오면 엄청나게 부럽고 네, 괜히 막 시험 문제에 질투하고. 자, 2번은요. 시험 문제 자체에서 출제 오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밑줄이 짝짝짝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출제할 때 편집부에 이제 편집해 주시는 담당자분께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운데에 줄 쳐져 있는 거 맞나요? 막 저한테 확인하시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 출제한 곳에서 한국세무사회에서 오류라고 판정한 거기 때문에 2번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경북 유통으로부터 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에 타인 발행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2번은 넘어가고
3번 8월 6일. 어디에 동그라미 치셨을까요? 원재료에 혹시 동그라미 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볼게요. 문제를요. 원재료를 구입했나요? 아니에요. 구입하기로 계약만 했고요. 계약금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동그라미 칠 거고요. 어떻게 지급했어요?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타임 발행 자기압 수표로 지급을 했습니다. 타임 발행 자기압 수표 계정 과목, 그렇죠. 현금입니다. 자, 차변에 계약금을 지급한 거예요. 선급금이겠죠. 거래처 코드 당연히 걸어줘야 되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받으러움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매각거래로 처리하시오. 4번 8월 9일. 어디 동그라미 쳤을까요? 받으러움, 뭐 할인료가 있었죠. 할인료. 나머지는 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어음이 만기가 도래되기 전에 저희가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어음을 줄 테니까 할인해 달라 해서 돈을 먼저 받은 케이스예요. 돈을 일단 받았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할인료 제외하고 받았죠. 965만 원. 대변에는 받으러움이겠죠. 거래처 코드 걸었을 거고 금액이 1000만 원짜리. 차이 나는 부분이 그 할인료만큼 차이 나는 거죠. 35만 원. 매각거래로 처리하시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매각거래로 수수료, 할인료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볼게요. 거래처 외상매입금 6,400만 원 중에 5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를 받았답니다. 자, 이 면제 문제도 저랑 한번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세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서 제가 계정 과목 알려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동그라미 어디 칠까요? 외상매입금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어떻게 결제를 했죠? 50%는 당좌 수표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면제 받았대요. 이렇게 착한 거래처가 실제로 있을까요? 면제. 자, 돈 지급했어요. 차변에 일단 외상매입금 반제해야죠. 외상매입금이 6,400만 원이고요. 돈은 50%만 당좌 수표 발행했는데 저희가 발행한 거 당좌 예금 처리하죠. 금액이 3,200만 원. 나머지는 면제받았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 금액은 똑같이 3,200만 원. 6번 문제 볼게요. 외상매출금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약속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8월 25일. 어디 동그라미 쳐야 되죠?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요. 약속 어음으로 받았대요. 외상매출금 받았습니다. 대변에 가야겠죠. 외상매출금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거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는데 얼마만? 1,000만 원만. 나머지는 어음 발행해서 받았으니까 받으러음.
2천만 원인데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일반 전표 입력한 거 저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1번 문제 7월 17일.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었어요. 저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게요. 대변이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 복리후생비 100만 원. 2번은 하지 않을 거고요. 3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8월 6일. 이것도 대변이 현금이었기 때문에 저는 출금전표 이용해서요. 선급금, 거래처 코드, 경북, 유통,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분개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8월 9일.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할인료만큼 35만 원. 대변에 받으러 온 거래처 코드 걸어야죠. 송강,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5번) 문제 볼게요. 8월 22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죠. 중국상사인데 금액은 6,400만 원. 대변에 반절만 당좌수표 발행했어요. 당좌예금 3,2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 면제받았죠? 채무 면제이익, 금액 3,200만 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8월 25일.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차변에 받으러 온 거래처 코드는 범계기업. 금액이 2천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범계기업 3천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3번 문제죠. 메인매출 전표 입력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179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제품 1,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요. 대금 중 600만 원은 거붕에 저희가 매출을 했는데 영천이 발행한 2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배설을 받았고요. 잔액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1번 문제 볼게요. 10월 8일. 유형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 매출한 거죠. 11번. 과세 설정할 거고요. 어디에 동그라미 칠까요? 공급? 제품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받았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배서된 약속어음을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대요. 전자 발행했나요? 네. 차대 분개할 건데 일단 매출이 일어났으니까요. 저희 매출 거래는 대변 먼저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나 수출이 아니면 나오는 게 뭔가요? 부가세, 예수금. 저 또 글씨 너무 개판이죠, 여러분. 또 글을 발로 쓰고 있네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빨리빨리 쓰고 집에 가고 싶어서 라고 막 뗐어. 자, 금액 얼마인가요? 1,200만 원의 부가세 별도죠. 1,200만 원이고 부가세 별도 120만 원. 돈 어떻게 받았어요? 일단 보통예금으로 일부 받았어요. 그쵸? 금액 얼마 받았다고 되어 있죠? 6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720만 원. 그리고 받으러는 받았는데 어음 받았죠? 약속어음 받았는데 600만 원짜리 공급을 거붕에 했지만 어느 회사에 어음을 받았나요? 영천에 어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쁜 색깔 분필로 할까요? 아니다. 노란색도 있네? 막 이래. 오늘 처음 봤어. 노란색 받으러 오면 어떤 거 표시해야 되죠? 거붕이 아니라 영천 표시해야 됩니다. 배서된 거니까요.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13일에 비사업자인 최연준 씨한테 제품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답니다. 2번 10월 13일 현금 영수증 발급했어요. 코드 뭐였죠? 유형
22번에 현과.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판매했고요. 제품 판매했고요. 돈은 다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다고 했죠. 차변에 팔고 현금 받았어요. 차변에 다 현금이고, 대변에 판매하면서 제품 매출. 당연히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세는 받았을 테니까 부가세 예수금. 받았을 테니까가 아니고 받았겠죠. 무조건. 저희가 사는 모든 것들은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금액 볼게요. 11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10만 원에 부가세 만원 이렇게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당연히 11만 원 받았고요. 3번 문제 볼게요. 임가공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받고 임가공 외주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임가공비 2천만 원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결제하였다. 2천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부가세 포함 안 되어 있는 부가세 별도인 금액입니다. 10월 15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51번 과세 유형 설정할 거고요. 어디 동그라미 칠 거냐면 임가공비 돈은요.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전자 예 받았습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결제했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 얼마인가요?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2,200만 원. 차변에 임가공비 예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 외주가공비라고 해서 500번대 사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제조에 관련된 거니까 2천만 원이고요. 부가세 별도로 지급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할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을 직수출했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어요. 선적일의 환율이 190원입니다. 선적일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죠? 선적일에 대해서 저희가 원화 계산을, 외화 계산을, 환율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일단 직수출이니까 유형 먼저 설정할게요. 16번에 수출. 어디 동그라미 칠 거냐? 직수출에 동그라미 치고요. 전액 외상으로 했대요. 매출했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이고요. 수출한 거니까 부가세 없어요. 차변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자, 금액 얼마예요? 1000개 2000위안 2000위안 했는데 1위안당 얼마예요? 190원이에요. 다 곱하시면 되겠죠. 1000개 곱하기 2000 곱하기 190원 해서 3억 8천 3억 8천.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풍 문고에서 9만 원에 구입했대요. 전자 계산서 수취했고요. 돈은 미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22일 계산서 수취했죠. 책 사고 53번 면세.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생산부에서 사용할 서적이래요. 돈은 미지급. 세금 계산서 전자 여. 서적 도서 인쇄비죠. 도서 인쇄비인데 자, 중요한 거 800번대를 쓸 거냐 500번대를 쓸 거냐인데 500번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생산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자, 대변에는요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미지급금 9만 원.
네, 교재 181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개인한테 제품을요, 110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현금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을 발급을 했대요. 자, 현금 매출했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았고 간이 매출 세금 계산, 간이 영수증을 발행을 했다고 하네요. 자, 건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4번에 건별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현금으로 매출했어요. 현금으로 매출했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했으면, 발행을 했으면 61번에 현금 과세고, 신용카드로 발행을 했다. 신용카드로 매출했으면 17번에 카과죠. 근데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건별, 현금 받았는데 영수증은 그냥 간이 영수증으로 줬으면 14번 할 거예요. 자, 매출 동그라미 칠 거고 저희 다 현금 받았대요. 현금. 돈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이고요. 대변에 매출했으니까 제품 매출할게요. 금액은요? 자, 110만 원 받았는데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니까 매출은 100만 원이고 부가세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10만 원. 이렇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6문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교재 179페이지입니다. 1번 10월 8일. 유형 11번 과세 설정할 거고요. 12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거부입니다. 전자 발행했고요. 자, 혼합으로 할게요. 왜 외상으로 하면 저희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만 설정이 되기 때문에 혼합으로 하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의 금액 얼마였죠? 720만 원 입금이 됐고 나머지는 받으러옴으로 받았는데 거붕이 아니고 어디다? 영천 거 배서 받았죠? 영천으로 거래처 코드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10월 13일.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22번에 현과 설정할 거고 10만 원에, 아이고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네, 현과 할 거고요. 자, 10만 원에 부가세 별도였죠. 총 11만 원 받았는데, 자, 건별, 신용카드, 현과 포인트가 뭐였어요? 부가세 포함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나누기 1.1이 됐었죠. 그래서 10만 원 부가세 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최연준. 분계는 현금 받았으니까 1번 눌러서 현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10월 15일. 51번 과세에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탐진테크. 전자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외주 임가공 계약 체결해서 받은 거죠. 외주 용역. 외주 가공비 500번대 사용을 할 거고요. 대변의 결제는 보통예금으로 했으니까 보통예금 2,200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10월 17일. 수출한 거죠. 16번 수출로 할 거고요. 3억 8천. 거래처는요. 칭따오 상사리요. 맥주 생각나네. 영세율 구분. F2 눌러서 구분하시면 되는데 직접 수출이라고 했으니까 1번 설정하겠습니다. 자, 분계는 전액 외상이니까 2번 눌러서 외상. 자, 5번 보겠습니다. 5월 22일. 계산서죠. 53번 면세에 9만 원. 거래처는 문풍문고. 전자여. 분계는 혼합으로 할게요.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서 인쇄비 설정할 건데 500번대 하는 게 포인트죠. 그 다음 대변에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미지급금 9만 원. 메인 매출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6일. 현금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았어요. 14번에 건별. 금액은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인데 110만 원 입력하면 공급가액이랑 부가세가 저절로 나눠지죠. 거래처는 김봉남.
분계, 현금 받았잖아요. 1번 눌러서 현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래요. 수기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건데 입력된 운반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수기로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건데 저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나 봐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 되죠. 세금 계산서 어디에 입력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일반 전표 일단 가볼까요? 8월 15일 있네요. 22만 원. 네, 22만 원이 있었어요. 이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입력해야 되니까? 메인 매출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는 공급가액이 20만 원이고 부가세가 2만 원이었다는 얘기였겠죠. 삭제 어떻게 하냐? 앞에 체크하시고 삭제 F5를 누르면 삭제가 되거든요. F5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냥 F5를 누르시면 돼요. 예, 삭제할게요. 자, F5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하고요. 어디서 입력할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서 입력하겠습니다. 8월 15일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거예요. 51번 입력할 거고요. 20만 원의 부가세 별도였죠. 거래처 코드는 어딘가요? 대구 화물이래요. 전자로 안 받았죠. 수기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전자는 분계 현금으로 했어요. 저는 1번 눌러서 현금 할게요. 문제에서 운반비인데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거니까 원재료 부대 비용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따로 계정 과목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 마감할게요. 2번 볼게요. 영월의 외상매출금 800만 원을 회수해서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영월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500만 원이래요. 이를 초과한 금액은 동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조기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자, 일반 전표 보겠습니다. 11월 25일 날 네, 외상매출금 전액 회수한 걸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래죠? 500만 원만 외상매출금이고 나머지는 어음이 조기 결제된 거다. 그러면 500만 원만 외상매출금이고 나머지는 받을 어음이 영월께 결제가 된 거랍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500만 원 수정하신 후에 차이나는 300만 원 부분만큼을 받을 어음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5번 교재는요 182페이지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네요. 1번 9월 1일에 드림보험에 지급한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 중에 2015년도분 보험료는 80만 원이래요. 자, 볼게요. 9월 1일 날 들어가 볼까요? 9월 1일 날 들어가니까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지급했을 당시 전액 비용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12월 31일에 그러면 나머지 보험료가 40만 원이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기출문제가 2015년 거이기 때문에 2015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차기 연도 분에 대한 건 40만 원이겠죠. 자, 성급비용 40만 원. 대변에 보험료로 되어 있었죠. 자, 보험료 40만 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보험료가 되냐? 80만 원. 120만 원에서 40만 원 뺀 80만 원만 올해 거 보험료가 설정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400만 원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랍니다. 2015년 말 무형자산을 상각하래요.
저희가 2014년 1월에 구매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2014년에 이미 한번 감가상각이 끝나서 소프트웨어 잔액이 줄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현재 남아있는 게 2,4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저희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할 때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자산을 직접 상각하게 되어 있죠. 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2,400만 원만큼 남아있어요. 일단 1년도 거를 한번 상각을 했겠죠. 2014년 거 상각했을 거고 올해 2015년 거 상각할 건데 저희가 5년 상각을 했다면 일단 1년이 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총 2,400만 원에 대해서 4년치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정액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4년치 어떻게 계산하냐? 2,400만 원 나누기 4. 그러면 올해 얼마죠? 600만 원입니다. 입력할게요. 차변에요. 무형자산 상각비 600만 원에 대변에 소프트웨어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래요. 자, 설정하기 전에 어떤 거 먼저 봐야 되죠?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보셔야겠죠. 12월 31일자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송매출금 잔액 얼마인가요? 8억 5,800만 원이고요. 얘에 대한 짝꿍,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125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8억 5,800의 1%에 빼기 125만 원 해서 추가로 733만 원을 설정을 해줄 거고요. 받으러옴 같은 경우에는 2억 500만 원인데 잔액 짝꿍이 대손충당금이 57만 원이 있으니까 2억 500에 대한 1% 빼기 57만 원 해서 추가로 148만 원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해서 같이 입력할게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금액은요. 외상매출금 금액이랑 받으러옴 금액 포함해서 881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건데 짝꿍에 대한 거 그 다음 번호 써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에요. 그러니까 109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짝꿍인 거죠. 733만 원 설정할 거고 대변에 받으러옴에 대한 짝꿍이 받으러옴이 11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11번 148만 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교재 182페이지고요. 1번 문제, 4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 조회하랍니다.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갈게요.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계정과목 외상매출금 어디가 제일 많냐? 거래처와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거래처가 모든 거래처를 다 봐야겠죠?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회가 돼요, 여러분. 잔액 볼게요. 7,500이 제일 많은 건가요? 그렇네요. 7,530만 원. 어디 거래처입니까? 주포청. 답은요. 주포청 7,530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교재 183페이지 2번 문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자, 회계관리가 아니고요. 부가가치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볼게요. 날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자, 과세에서요. 매출에서 영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5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 얼마인가요? 1억 4,680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자, 회계관리에서 어딜 볼 거냐면 재무상태표를 볼 건데요. 6월을 조회할게요.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누적된 금액들이 보여집니다.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금액 차이를 볼 건데 단기랑 정기를 볼 거냐? 그건 아니고요. 단기 거 볼 거예요. 유동자산 금액 얼마인가요?
17억 2,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부채 쭉쭉쭉 내려보면 유동부채 있죠. 4억 8,300만 원. 그럼 여러분 차이가 얼마인가요? 12억 4,600만 원입니다. 자, 17억 2,900만 원이랑 유동부채 4억 8,300만 원의 차이 빼주시면 되죠. 12억 4,6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64회 기출문제 실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더운데 벌써 한 해의 반절이 가고 있어요. 그쵸? 더위 조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야 되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